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다우지수와 S&P 500, 나스닥 모두 1%대의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0.85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.62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미국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일단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제일 크게 상승을 했고요.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뭐 부동산이라든가 경기 소비재 뭐 이런 쪽도 상승을 했지만 비교적 조금 적은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. 결국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에 대한 경기는 견조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.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연내 2번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뭐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나 일단은 과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는 좀 틀림이 없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아,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이죠. 그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이때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급락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. 그리고 제2의 SG 사태 뭐 볼 수 있듯이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군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어제는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21선을 깨느냐, 아니면 지지를 해주느냐, 요 자리대 길목에 좀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, 월요일 날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21선이 좀 수렴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600포인트 이하 그리고 21선 이 부근부터는 다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시장이 지날수록 PBR에 대한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. 지수가 계속 횡보를 해준다라면.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좀 나는 이상은 PBR 지수 같은 경우, 지표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더 싸게 살 수 있고, 더 오랜 시간 강하게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, 한 2600포인트 이하대, 21선 부근부터는 일부씩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외국인 쪽은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거래소 시장 어제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좀 나왔었고 스탁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선물은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시장은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, 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IT 쪽, 반도체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에코프로는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반등이에요. 오늘은 BM이
올라와 주는지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도 좀 필요하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전히 좀 괜찮은 부분들은 실적주죠. 실적주들을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대부분의 IT 섹터라든가 뭐 다 밀린다는 것보다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T 쪽의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돌게 된다라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여러 종목군들이 좀 있는 그런 상들이에요.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들이고요.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 매수 관심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일단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. 아마 오늘 더 치고 나가는 부분들보다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, 일단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지수에 있어서는 크게 밀릴 자리대는 없어 보입니다.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만약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또한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, 너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숨고르기가 좀 나와줘야 될 거예요. 이격 과다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가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. 그런 측면에서 좀 놓고 보게 된다면 뭐 에너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이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양호하지 않을까. 그리고 실적의 기대감도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컨텐츠 쪽도 나름대로 괜찮다.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적게 올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YG 엔터라든가 뭐 하이브 뭐 이런 쪽도 나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컨텐츠 쪽이라든가 에너지,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좀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요일자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분할로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.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영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알림 설정 해두면 괜찮겠죠? 그리고 많은 신청들 해주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